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의 L회사의 고급 식기 및 세라믹 브랜드에서 근무하고 있는 미국 여성 이사벨라님의 실제 사연을 부분적으로 재구성하여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강도 7.7에서 규모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한 도시, 이 피해 속에서 복구 작업을 하며 기이한 장면을 목격했는데요. 도자기 그릇 하나가 온전히 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엘사에서 배달된 도자기였는데요. 강력한 지진에도 깨지지 않는 튼튼한 그릇이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고, 명품 보석 업체 티파티에도 장식용 그릇을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미국을 대표할 만한 식기가 없었던 터에 1918년 윌슨 대통령을 시작으로 역대 대통령의 만찬은 물론 일상 식기까지 엘사가 장식하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엘사라는 고급 식기 및 세라믹 브랜드에서 근무하고 있는 미국인 이사벨라입니다. 웨이웨이는 별로 놀랍지 않다는 듯 보더군요. 한국에서는 시사 제품을 많이 쓰고 있지만 저희 회사의 버터플라이 매도우 라인을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본사에서 다른 직원들보다 비교적 품질 보증 업무 경험이 많아 관련 포지션에 근무해 왔습니다. 제 업무는 주로 제조 과정을 감독하는 쪽이라고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몇 개월 전부터 저에게 삶에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죠. 중국 심천 지역에 있는 저희 회사 공장으로 파견을 가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전통적인 도자기 제조 기법을 따르면서도 트렌드를 반영한 디자인이 인기가 많은데요. 시대를 담은 다양한 디자인과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여러 회사와 협업하면서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킨 것도 지금까지 인기 있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브랜드 가치부터 생산 과정, 품질 모두 철저하게 미국 본사에서 관리하고 있죠. 입사한 지 벌써 10년이 되어 가는데요. 공예의 미묘함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파견으로 왔기 때문에 오래 있지는 않겠지만 중국이라는 전혀 새로운 문화에 적응을 해야 했기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긴 했었습니다. 중국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지내던 펜실베니아의 조용한 마을과 달리 심천의 거리에는 수많은 사람, 자전거, 자동차, 버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상대로 낯설게 느껴졌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의 첫 임무는 공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중국 생활에 대해서 적응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고맙게도 제공해준 소박하면서도 나름 현대적인 아파트이지만 아침마다 시장에서 나는 큰 소리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전 도자기 회사에 다니고 있는 만큼 도자기를 좋아하는데요. 오래도록 도예가의 그릇과 찻잔, 크고 작은 접시들을 모아오고 있죠. 매일매일 심미와 실용을 목적에 두고 그릇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은 도자기들이 제 사무실에도 있는데요. 전 주로 심플한 도자기들을 모으는 반면 웨이웨이는 중국식 정원과 풍경들이 새겨진 도자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경테람이라고 하는 도자기들이죠. 난이도가 높고 제작 과정이 복잡해 예전에는 황실의 독점 기술이었는데요. 매우 우아하고 웅장하며 복잡한 무늬와 청아한 색채로 이루어져 있죠. 웨이웨이는 이 도자기는 무려 108번의 공정을 거쳐야 한다며 아무나 만들 수 없다고 했는데요. 사실 웨이웨이가 갖고 있는 건 경테람을 모방한 도자기들입니다. 재료값의 상승과 당시 청나라 정부의 어려운 상황들로 인하여 우후죽순 생겨나며 벌어진 일이었죠. 웨이웨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마 이런 모조품 중 잘 만들어진 것일 거예요. 진품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기에 매우 고가이거든요. 하지만 이 작품에 대한 웨이웨이의 자부심은 진품 못지 않은데요. 중국 기술의 우수성과 현지 노동자들의 효율성 덕분에 이런 훌륭한 문화유산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죠. 중국 문화유산은 아시아 최고야. 일본이나 한국에 비할 게 아니지. 모방해서 만드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웨이웨이는 가끔 말도 안 되는 중국 찬양을 하고는 했었어요. 한국의 청자나 일본의 라쿠를 포함하여 어떤 도자기들도 중국의 도자기를 따라갈 수 없고 도자기들의 역사는 중국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이런 이야기가 문화에 대한 위험한 논쟁까지 번질 것 같아서 처음에는 다른 의견으로 맞섰지만 국적은 달라도 같은 회사의 직원이기 때문에 세계에 있는 고객들의 식탁에 올라갈 섬세한 작품들을 잘 만들기 위한 목표에만 집중하고 웨이웨이에 폄하하는 말을 티 안 나게 무시했었어요. 어느 날 웨이웨이와 같이 도자기 공급업체 방문을 위해 외근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심천에서 약 150km 정도 떨어져 있는 포산시라는 곳으로 회사 차를 타고 가게 되었는데요. 포산시는 중국에서 나름 손에 꼽히는 도자기 생산 지역 중 하나라고 해서 방문이 기대되었죠. 웨이웨이가 운전을 하고 저는 옆에 타게 되었죠.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무더웠고 차에 내리쬐는 뜨거운 열기를 식히기 위해 에어컨을 켰지만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런지 에어컨이 약하게 느껴졌었어요.
1시간 정도 남부해안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에 화장실이 급해서 저희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잠시 들리기로 했었죠. 중국 사랑에 심취해 있는 웨이웨이는 중국의 휴게소는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다며 자랑을 하면서 주차했어요. 인터넷 기사에서 중국 휴게소의 시설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소식은 듣기는 했지만 저희가 갔던 곳은 기사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주차장에 차와 버스가 너무 복잡하게 들어차 있어서 조금만 잘못 운전해도 사고가 날 것 같은 아찔한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예상한 대로 중국 휴게소의 수준은 형편없었는데요. 제가 중국 휴게소에 방문한 것을 많은 차들이 아주 시끄러운 경적과 매연으로 환영해 주더라고요.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 라고 생각했죠. 휴게소 내부로 들어가자 역시나 내부 공기는 진한 음식 냄새들이 섞여 있고 오랫동안 수리되지 않고 먼지가 잔뜩 묻어있는 환기장치에서 나오는 냄새로 가득 차 있었어요. 사실 미팅 약속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음식을 먹고 갈 게 아니기 때문에 큰 신경은 쓰지 않았었어요. 화장실에서 완전 맛이 갔죠. 제가 화장실로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웨이웨이와 눈이 마주쳤는데 뭔지 모르는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저를 안심시키는 것 같았어요. 모르겠지만 화장실에는 조금 민감한 편이어서 많이 더러우면 어쩌나 걱정을 했던 건 사실이었어요. 화장실에 들어간 순간 화장실 문 앞에서 그대로 앉아 용변을 보고 있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전 너무 놀랐는데 예전에는 휴게소가 없어서 노상방뇨를 많이 했다고 말했는데요. 웨이웨이가 극찬했던 중국의 화장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최첨단 시설을 떠나 위생시설도 아닌 방치된 시설 그 자체였죠. 조금 더 둘러보았는데 일부의 화장실 칸막이는 문이 닫히지 않았고 화장지도 거의 없었어요. 이 지뢰밭 같은 화장실에 들어와서 실망감이 절정에 이르렀네요. 사람들이 휴게소에 머무는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최첨단 시설을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방치되어 있는 휴게소의 인상을 크게 받았어요. 도대체 웨이웨이는 뭐가 나아졌다는 것일까요? 이전의 수준은 얼마나 더 최악이길래 말이죠. 자연스럽게 저는 미국 휴게소의 경험과 비교할 수밖에 없었는데 물론 미국의 시설도 안 좋은 경우도 많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생각보다 화장실을 빨리 나와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만이 최선이었어요. 분명 화장실이 급했는데 도저히 그곳에서는 용변을 볼 수가 없었죠. 웨이웨이를 만났는데 아까의 그 자신감 넘치는 표정은 어디에 갔는지 웨이웨이의 표정은 마치 화장실 안에 심각한 상태를 모르고 있거나 의도적으로 신경 쓰지 않는 척하는 것처럼 보여서 더 황당했었어요. 괜히 휴게소에 와서 별것도 아닌 일에 웨이웨이와 불화감이 생길 것 같아서 저 역시도 티를 내지 않으려고 했지요. 갑자기 웨이웨이는 휴게소에서 꼭 먹어봐야 할 음식이 있다며 같이 먹고 가자고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음식의 맛을 떠나서 식당 내부도 역시나 테이블 위에는 쟁반과 흘린 음식으로 어지럽혀져 있었어요. 정리해주시는 직원분들이 부족해서 더러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본인들이 먹고 난 음식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닦는 건 기본 상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상황들은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었어요. 화장실을 다녀온 후 간식을 사 먹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휴게소의 위생 상태를 봤을 때 휴게소 주방 역시 더럽지 않을까 싶어 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혼란스러웠던 이 휴게소를 어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차로 걸어가면서 웨이웨이는 제 기분과 표정을 알아챘는지 오늘은 휴게소가 조금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농담을 하더라고요. 휴게소에서 있었던 일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사소한 경험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휴게소 운영 상태에 매우 실망했고 평가를 안 할 수 없었는데요. 제 직업이 품질과 기준을 담당하는 일이라 어떤 사안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게 습관되어 있어서겠죠. 이 경험을 통해 제가 향후 업무 관련 측면에서 다시 접근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었네요. 중국 현지 동료인 웨이웨이와 같이 근무하게 되면서 미국 본사의 서양 문화와 중국 공장의 동양 문화 간의 문화 차이를 이해하고 단순히 양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양 문화의 강점을 존중하고 조화로운 작업 환경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의 그릇이 넓어지고 있었죠. 중국에서의 새로운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도 있었지만 사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솔직히 지치는 일이 많긴 했었어요. 이번 가치 위생과 직결되어 있는 문화적 차이는 정말 힘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한국의 회사와의 파트너십 관련 일이 생겼었지요. 저희 회사의 고급 식기 브랜드 이미지와 한국의 고급 수공예 도자기 제작 회사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저희의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였죠. 기간도 길지 않은 한 달 정도이고 출장 기간 동안 지낼 수 있는 호텔도 회사에서 준비해주니까 지쳐있던 저에게 여행도 할 수 있고 나쁘지 않았죠. 전 당연히 출장에 응했고 제 업무 파트너인 웨이웨이와 한국으로 가는 것이 확정되었죠. 또 웨이웨이와 무슨 일이 벌어질까? 사실 걱정도 되긴 했었어요. 웨이웨이가 사람은 착한데 지나치게 중국 우월주의가 있어서 다른 나라에 갔을 때 실수하지 않을까 조마조마했습니다. 출장이라는 게 업무를 보러 가는 게 가장 큰 목적인데 업무에 지장을 주면 안 되니까요. 콜라보레이션을 하려는 한국의 회사의 본사는 서울 강남구 쪽에 있고 공장은 여주에 있다고 했어요. 저희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 협력사의 강남 사무실과 경기도 여주의 공장을 수시로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상황이라 숙소를 강남구에 있는 비즈니스 호텔로 정하게 되었죠. 서울이어서 그런 걸까요? 시끄럽고 사람들은 바빠 보였지만 누구나 깔끔했고 좋은 향기가 났습니다. 저와 웨이웨이한테는 일도 하고 서울 여행을 할 수 있어서 둘 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와 웨이웨이는 협력사의 서울 사무실과 경기도 여주 공장을 사이를 자주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차량 대여도 지원해 주었어요. 저희가 대여한 차량은 최신 기술의 옵션이 갖추어져 있었고 너무나 습하고 더웠던 여름 날씨에 시원한 에어컨과 통풍 좌석이 저희가 느끼는 더위를 날려주었죠. 그리고 기억에 남는 부분은 IT 기술 강국답게 한국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이었어요. 실시간 교통 정보를 통해 비교적 정확한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미팅 시간을 잡는데 효과적이었죠. 그리고 저희 같은 외국인이나 비한국어 사용자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로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었어요. 저희는 바빠서 멀리 여행을 가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 기능을 써보지는 못했지만 주변의 관광지 정보나 편의시설 정보도 제공해줘서 여행하는 분들한테는 편리할 것 같아요. 제가 한국 차를 타서 감탄하자 웨이웨이는 이런 건 중국에도 있다며 제가 너무 오버하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한국의 휴게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급했던 용변이 쏙 들어갈 만큼 황당한 광경을 목격한 후라 두려운 마음도 있었는데요. 소음이 가득한 중국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중국에서의 실망스러운 휴게소 경험과는 달리 한국 휴게소는 작은 고급 쇼핑몰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정말 다양한 먹거리 옵션, 깨끗한 화장실, 심지어 샤워 시설까지 갖추고 있는 곳이 있었어요. 사실 저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중국에서 느꼈던 실망스러운 휴게소 경험과 비교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호텔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여기가 정말 휴게소가 맞나요? 조금 과장해서 마치 갤러리를 연상시키는 화장실에 제가 여기가 화장실이 맞는지 다시 나가서 확인했습니다. 깔끔한 오브제들로 꾸며진 화장실이 무척이나 쾌적했습니다. 다양한 작품들을 감상하고 있다가 용무가 급해졌습니다. 비어있는 곳이 어디인지 찾아야 했어요. 화장실이 어디가 비어있는지 찾아야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화장실 칸에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되어 있더군요. 빨간색은 사용 중이라 안 되고 초록색은 사용할 수 있다는 표시였어요. 누군가의 아이디어인지 정말 최고였습니다. 중국에서 급했던 용변이 쏙 들어갈 만큼 돈을 내는 화장실도 아닌데 화장실 이용 후 약간 출출해져서 간식을 사 먹고 싶었는데요. 간식의 종류가 무척이나 많았습니다. 한국 전통 간식으로 보이는 간식들부터 핫도그도 보이고 종류가 몇 가지인지 정말 다양한 간식들이 있었습니다. 간식을 먹을까 하다가 이렇게 깔끔한 곳이면 식사를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 식사를 했습니다. 어디 가서 뭘 시킬지 모를 때는 다른 사람이 먹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다들 검은색 그릇에 담긴 국을 먹길래 저도 그걸 주문했는데요. 해장국이었습니다. 처음에 먹었을 때 너무 뜨거웠는데요. 이 뜨거운 걸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잘 먹더군요. 콩나물과 배추 같아 보이는 야채들과 함께 고기의 국물 맛이 너무 좋았습니다. 많은 음식을 팔고 있지만 내고 환기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지 공기도 무척이나 깨끗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보니 한국 사람들은 자신이 먹은 그릇을 퇴식구에 잘 정리할 뿐만 아니라 테이블도 닦더군요. 중국에서의 모습과 비교를 하지 않으려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 휴게소를 보며 한국의 위생 개념과 문화 수준에 대해 알 수 있었어요. 이렇게 고퀄리티가 유지 가능하다니요. 못마땅한 표정이던 웨이웨이도 어느새 해장국을 다 비웠더군요.
그렇게 기대를 안고 간 여주 공장은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공정에 정성이 깃들어 있고 젊은 도예가들도 많았습니다. 전통을 고수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추구하는 저희 회사가 왜 대한민국의 기업과 협업을 하고 싶어 했는지 알 수 있었죠. 저희와 협업을 진행할 디자인팀의 최지혜 팀장과 인사를 나누고 한 달 동안의 일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서울에서 오느라 고생하셨다는 이야기에 휴게소에서 간식도 먹고 재미있게 왔다고 이야기하자 최 팀장은 휴게소에 가면 꼭 소떡소떡이나 호떡을 먹는다며 한국 사람들은 먹는데 진심인 사람들이라 휴게소에도 먹어봐야 할 간식과 음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먹는데 진심이라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도자기에 유난스럽고 특별히 더 관심을 두는 것이겠죠. 아름다운 그릇이 맛있는 음식을 더 돋보이게 해주니까요. 최 팀장은 중국 휴게소는 아직도 화장실이 오픈식을 되어 있냐고 묻더군요. 중국 출장 갔다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고생했다면서 말이죠. 최 팀장이 일도 열심히 하고 한국에서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을 수 있도록 일정을 계획해주겠다고 해서 너무 좋았답니다. 한국에서 한 달 동안의 여정이 궁금하시죠? 한국 출장에서 더 있었던 이야기는 다음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